자, 이번 시간에는 빛의 속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크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빛의 속도가 어떻게 해서 우리 측정이 가능했나, 이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속도가 우리가 어떻게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가 되느냐. 그래서 빛의 속도를 옛날부터 빛이 이제 원체 빠르기 때문에, 빛이라는 놈은 원체 빠르기 때문에 이 속도를 측정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해가 뜨면 벌써 여기에 내도 빛이 도달해 있다, 이게. 그래서 행성 간의 여러 가지 방법이나 각종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빛의 속도를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한번 그게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아무도 몰랐다, 이게. 그래서 이 빛의 속도를 누가 절침해 했냐면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빛의 속도를 유도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딴 사람들이 고민을 냅다 하고 있을 때 빛의 속도가 얼마나 될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맥스웰이 이거 내가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빛의 속도가 이렇다는 걸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맥스웰 암페어 법칙을 써보면 되면 자기장은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선속으로부터도 생긴다. 전기선속으로부터도 생긴다. 그래서 요 식을 가지고 맥스웰은 주목을 해서 어떤 식을 하나 만들어냈냐면은 라운드 x 제곱 라운드 제곱 e가 뮤 제로 입실론 제로의 라운드 t 제곱 라운드 제곱 e 이렇게 요식을 하나 유도를 해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보면 요게 이제 e라는 것이 전기장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기장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자기장을 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장을 써도 요 식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파동 방정식 E는 E0에 그 다음에 사인 혹은 코사인의 KX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Y,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동 방정식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웠겠지만, 요게 E0라는 것은 진폭이죠, 진폭이고, 그 다음에 K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걸 웨이브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말로 하면 파수인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K라는 것이 람다분의 2파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라는 거는 뭐냐? 각 진동수다. 각 진동수. 그리고 표현을 해보면 오메가는 진동수하고 관계를 연결시켜보면 오메가는 2파이F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파의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V는 람다 F 이렇게 우리가 파의 속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게 디멘전이 요게 메타고 곱하기 이거는 초당 몇 회다, 이거예요. 초당 몇 회가 진동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한 번 진동하면 람다만큼 나가는 거죠. 초당 10번 진동하면 진동하면서 앞으로 람다가 10개 나가게 되는 거니까
파이 속도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빛의 속도를 알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실제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식을 미분을 해보죠. 라운드 x에 라운드 e를 자, 그래서 사인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함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제로의 코사인 자, 그래서 사인은 코사인 함수가 되는데 x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k가 앞으로 t 나와야 되겠죠. 이 제로 k에 그 다음에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kx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y 이렇게. 여기서 이제 y라는 거는 이게 위상이다. 위상이다. 페이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각도를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해 보자. 라운드 x에 한 번 더 미분하면, 요거 이제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미분될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고, 이 제로에 그 다음에 k 제곱에 이 제로에 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y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 써보면 마이너스 k 제곱에 요게 2죠. 2 요게 2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운드 t에 라운드 2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제로에 그 다음에 이 오메가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오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코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y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오메가가 한 번 더 튀어나오니까 역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이 제로의 사인 kx 플러스 오메가 t 플러스 y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2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두 개를 성립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요거하고 요거를 요식하고 매칭을 한번 시켜보게 되면 마이너스 k 제곱 2라는 것이 마이너스 k 제곱 2라는 것이 뮤 제로 이필론 제로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날라가지고 요게 플러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오메가 제곱분의 k 제곱은 오메가 제곱분의 k 제곱은 뮤 제로의 이필론 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메가 제곱을 해보면 오메가는 2파이 f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k라는 것은 람다분의 2파이의 제곱 이렇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파이 다 날라가고 f의 제곱분의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람다가 됐으니까 람다 f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날라가고 계산을 해보면 요게 람다 f의
제곱분의 1은 뮤 제로 입실론 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보면은 요게 보면 람다 F가 속도 V다. 그래서 V 제곱분의 1은 뮤 제로 입실론 제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게 V는 루트 뮤 제로 입실론 제로 분의 1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뮤 제로하고 입실론 제로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느냐면 이게 3 곱하기 10의 8제곱 메타 퍼 세크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걸 우리가 뭐냐면 광속시라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선속은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더라. 그래서 시간에서 변화하는 전기선속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선속을 만들어주니까 거기서 파가 발생되는데 그 파의 속도가 전부 다 C로 일정하다. 즉 그러니까 메커니즘이 전부 다 여기에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발생되는 전자기파라는 것은 속도가 전부 C로서 전부 다 일정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이제 빛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C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맥스웰이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지금으로 이제 보면 다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을 보면 전자기파라는 것이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쭉 내보면 전자기파라는 거는 요게 전부 다 속도가 일정하니까 V가 요게 C로서 일정하니까 람다 F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전부 속도가 일정하니까 요게 진동수, 그러니까 람다에 따라서 람다를 해보면 F분의 C 이렇게 된다. 람다에 따라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람다분의 C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것이 전부 다 속도 C로 일정하게 되다 보니까 요거를 진동수로 구별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더 배우겠지만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어떤 식으로 표시할지 하면 HF 이렇게 표시합니다. 전자기파의 에너지는 HF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진동수가 큰 놈은 여기에 간말이 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엑스레이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요쯤에 이제 과시광성 영역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요쪽에 뭐 FM, 그 다음에 요 제일 아래에 요쯤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요쯤에 요게 라디오파, 이렇게 구분이 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마레이나 이런 거는 파장이 굉장히 짧고 그 다음에 진동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이게 거의 직선으로 날아간다. 거의 직선으로. 그래서 아주 위험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라디오파 같은 거는 진폭이 얼마가 되는 수킬로에 넘어요. 수킬로가. 그렇기 때문에 넘실넘실 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무리 전자기파를 맞아도 우리가 몸에 이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저 앞에서 오로라 현상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F가 커지면 우리가 에너지가 커져서 태양에서부터 날라오는 전자기파 중에서 감마레이나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 산소나 지구 외기에 있는 산소나 그 다음에 질소를 핵과 충돌해서 바로 두 개를 쪼개버린다. 쪼개버리는 그런 위력도 지금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라는 거는
모든 이 메커니즘이 발생되는 이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지만 기존적으로 메커니즘은 동일해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선속이 기전력을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전기선속이 자기장을 만들어내는데 그 자기장이 뭐냐면 전자기파형 자기장이다. 그래서 라디에이팅 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간다.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